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심경원입니다. 증상이 하나 있다고 이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 가시기 문턱이 좀 높았죠. 그래서 우리 이대 서울병원과 이대 목동병원에서는요, 각 과에 여러 우수한 전문의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비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알찬 정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초 비뇨기과 여의사 이대병원의 스타이신 윤하나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윤하나입니다. 저도 방송 출연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제 개인으로 하는 유튜브가 아니라 병원에서 하는 유튜브다 보니까 좀 어깨가 무겁네요. 사실 여자들이 피해가기 힘든 방광염도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비뇨기과에서 여성들한테는 거의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방광염으로 올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하나씩 그 팁들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광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성의 그런 운명적인 그런 이제 숙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준비를 해왔답니다. 와. 제가 보시면 이게 이제 방광 모형이거든요. 여성의 방광 모형인데 여기가 방광이고 여기가 요도예요. 방광 입구에서부터 요도까지 길이가 4cm밖에 안 돼요. 4cm면은 정말 짧은 거죠. 남성은 요도 입구에서부터 방광까지 길이가 한 16cm 그 정도 되거든요. 어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먼데 여성은 이 요도 주변에 바로 또 옆에 뒤에 질이 있고 그 뒤에 또 항문이 있고 요도는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밖에서 균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고 방광염 같은 것들이 생기기가 훨씬 쉬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광염도 혹시 계절적인 영향을 받나요?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여름 아니면은 이제 운동 많이 하거나 사우나 좋아해서 사우나에서 막 땀을 많이 흘리면서 물도 잘 안 먹거나 그러면은 소변량이 줄어들겠죠. 제가 이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걸 보시면 역시 준비성이 참. 네, 원장님께 꼭 얘기해 주세요. 이게 300cc짜리 컵이고 이게 150cc짜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소변을 한 번 보는 양은 이 정도, 300cc 정도의 소변을 보는 게 보통이에요. 300cc로 뭔가를 씻어낼 때하고 150cc로 뭔가를 씻어낼 때하고는 이 컵에 만약에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이걸로 씻어내는 게 훨씬 씻기가 빨리 깨끗하게 안 씻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너무 안 마시거나 탈수가 많이 돼서 소변량이 작아질 때에는 방광 안에 소변이 이거밖에 안 차 있는데 방광에 혹시라도 들어오는 세균들을 씻어내기는 이게 너무 양이 작은 거죠. 양이 작으니까 그만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찼을 때 빨리빨리 비워주면 오히려 방광염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근데 방광염은 보통 이제 처음엔 증상을 막 느끼다가 이게 또 자꾸 재발하다 보면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급성 방광염의 증상은 소변이 갑자기 막 찌릿찌릿하면서 너무 요도가 아프고 봐도 아랫배가 굉장히 뻐근하고 개운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눈에 보일 정도로 피가 철철철 소변에 섞여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증상이 있는 급성 방광염이라면 만성 방광염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보통 우리가 오줌 소태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저 소변 자주 마렵고 개운하지 않고 아래가 뻐근하고 왠지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소변도 좀 탁하고 좀 이렇게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자꾸 반복되는 그게 이제 폐경하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르신들한테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세균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병원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균이 자라면은 항생제를 쓰는 게 맞는 거고 세균이 안 자라는 만성 방광염은 또 다른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교정을 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이냐 급성이냐 세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져요. 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윤하나 선생님 모든 분야에서 대가시지만 특히
과민성 방광의 대가라고 알고 있어요. 과민성 방광이 도대체 뭔가요? 말 그대로 과민한 방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는 너무 예민해, 막 너 너무 여기에 과민 반응하지 마 그런 얘기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광이 반응하지 않아야 될 때에 너무 막 오버해서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민성 방광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되게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뭐 의학 정보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아니면 강의 이런 데 가면 막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확 듣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기 명함 좀 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의외로 흔한 방광 질환 중에 하나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과민성 방광을 진단하는 것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걸 참지 못하고 소변을 하루에 8번 이상 자주 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만 들어도 되게 예민한, 참아야 될 때 못 참고 자주 보는 것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도 방광염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단지 특징은 과민성 방광은 아프지 않다는 차이만 있거든요. 그런데 과민성 방광을 방광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주 마렵고 개운하지 않고 뻐근하고 이런 것들이 막 믹스되어 있으면 이게 아픈 건지 아니면 마려운 건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자꾸 나는 조금만 피곤하면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생기는 것을 조금만 피곤하면은 방광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과민성 방광은 세균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방광을 안정시키는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약을 안 먹고 쉽게 말하면 변비인데 설사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 엉뚱한 약을 먹게 되니까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런 과민성 방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 좀 교정해 줄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잘 마셔야 된다는 거. 이 소변 아닙니다. 물을 체중 1kg당 20cc 이상을 마시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체중 1kg당 20cc면 50kg면은 1리터잖아요. 그렇죠. 1리터에서 플러스 정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그럴 때에는. 근데 뭐 60kg, 70kg이신 분들은 그러면 70kg라고 생각을 하면은 1.4리터, 그러니까 1.5리터 내외를 드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근육량이 많거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드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체중이 50kg밖에 안 되는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막 2리터, 3리터를 먹으면 그리고 운동도 안 해요.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물은 자기 활동량하고 체중을 감안을 하고 근육량을 감안해서 드시는 게 좋고 저녁 시간에는 사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면서 낮에 적당하게 분산을 시켜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 뭐 과일이나 야채, 해조물, 해산물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방광의 면역 기능에 좀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산균을 이제 살 빼는 데도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유산균이 몸 안에 이제 그 세균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분들 중에서 지렴이 자주 생기거나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유산균을 따로 섭취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음식 중에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발효 음식들, 뭐 청국장도 그렇고 된장, 뭐 김치, 뭐 이런 것들 짜게만 안 드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테고 요구르트로라도 보충을 해주시면 방광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활 습관 아니면 이제 잘못된 건강 정보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굉장히 잘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럴 땐 빨리 꼭 병원에 가라 하는 케이스가 있다면요? 방광염이 있다 없다 하고 상관없이 늘 아랫배가 소변이 차면 아프거나 소변 볼 때 아프거나는 통증이 늘 동반되고 있다면 우리가 왜 만성위염 있으면 조금만 막 먹어도 되게 속이 쓰리고 아프잖아요. 방광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막이 헐면 소변이 차면 소변도 결국은 소금물이거든요. 살이 생살이 다 노출이 됐는데 입안이 헐었는데 소금물을 계속 머금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방광이 그런 상태가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봐야 돼서 그런 경우들 소변과 관련돼서 통증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1년에 뭐 크게 봐서는 1년에 3번 이상 보통 그러니까 2번 이상 방광염이 자꾸 반복이 되는 상황이면 그냥 동네 병원에서 그냥 그저 약 타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건강한 방광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그 치료를 제대로 받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급성 방광염은 되게 아프면서 피가 철철 나요, 소변에. 근데
방광암은 하나도 안 아픈데 피가 나와요. 그래서 안 아픈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그럼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가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요, 환자분들 중에는 이게 여자가 비뇨기과를 가야 되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 비뇨기과 윤하나 선생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여성의 경우에는 헷갈리시면 소변에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비뇨의학과로 가시면 되고요. 생리나 뭐 생식기에 관련된 예를 들면은 뭐 생리불순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배란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런 이제 자궁과 난소에 관련된 다른 증상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우선 산부인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궁금했던 게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윤하나 선생님. 네. 유튜브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죠.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해주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꼭꼭 눌러주세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유튜브 계속 될 거죠? 네,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꾹꾹꾹